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인형생과 함께하는 매일행정법 시간이 월요일로 다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4월 20일. 자, 4월의 마지막.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죠. 4월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마음 아픈가요? 벌써 8일이나 남았는데. 자, 그래도 정리 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말 뜻깊게 보내신다면 여러분 4월은 여러분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4월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여러분의 옷차림도 점점 가벼워지니까요. 자, 옷차림만 가벼워지시고요. 머릿속의 내용은 무거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일행정법 문제 4월 20일 출발해볼까요? 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손실보상 많이 어려우셨죠? 일단은 전보제도 중에 하나죠. 자, 손해배상, 손실보상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특히 손해배상은 자 민법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도 있고 자 물론 법률보다도 상위법은 헌법의 29조에도 마련되어 있지만 이렇게 법조문을 좀 제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자 이거는 일반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도 결국 사건설에 근거해서 민사소송 절차 둘 다 민사소송 절차로서 사건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하지만 손실보상은요 사법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공법만의 공법 영역에서의 고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법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표적인 게 토지보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등 같은 개별법이 있고 요거의 상위법으로서 헌법. 자, 요게 23조 3항에 해당되는 조문이죠. 이렇게 갖고 정리를 좀 조문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의 전보제도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자, 민법에서의 전보제도는 오로지 손해배상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조문이 없으면 민법을 갖다 써라. 하지만 손실보상에 관한 조문이 없으면 민법을 갖다 써라 라는 말이 없는 게 사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특히 여기 손실보상, 요 손해배상하고 구별해서 여기는 위법하고 고의과실이 있는 국가작용에 관한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전보제도. 하지만 이건 적법한 의도적인 재산권에 관해서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공용 부담에 그러니까 공용 수용에 관한 뭐라고 그래요? 자, 공평 부담 이런 얘기하죠. 평등 부담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인데 자, 손실보상 자체가 이거예요. 대상 지역 내. 이거를 재개발하겠다. 전부 다 다시 재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논, 밭, 집, 거주,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지역을 나는 이제 떠나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요 돈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손실보상금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자, 한마디로 기부라고 하는 게 그렇고 대가로 자, 공여를 하고 그 공여한 대가로서 뭘 받는 거야? 분양권을 받는 거죠. 그분들은 돈을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수분양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분양자는 신청해서 사업시행자의 결정까지 받아야만 수분양자로서 이 지역의 한마디로 권리자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손실보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나갔을 때, 갑이란 분이 나갔을 때 또다시 영업을 하려면 나가는 동안에 휴업이나 또는 폐업 저치를 통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보상금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간접손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자 한마디로 간접손실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대상지역 밖에서 발생한 손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 배려에 따라 보상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휴업인지 폐업인지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면 휴업보상,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문제라면 폐업보상, 폐지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상지역 밖에서 발생한 거니까 이렇게 토지가 걸쳐있는 사람이 요만큼은 수용하고 남은 땅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이것도 대상지역 밖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잔여지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휴업, 폐업도 대상지역 밖에서 발생한 거지 안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나갔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후에 또는 간접손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많이 배우실 거예요. 되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손실보상은요 첫 번째 뭐로 시험 문제 나올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논점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주로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요건 손실보상을 인정하기에 필요한 특별한 희생에 따른 공평부담이라는 요건 요게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고요? 보상금 결정에 관한 결정.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해주고 현금 보상 원칙이고 사전 보상 일시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자 대토보상도 되고 예외적으로 채권 보상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로 나오냐면 절차예요. 손실보상 절차, 쟁송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자 특이하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금액에 관한 불만이 있을 때, 항고 소송은 자 재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식적 당사 소송에 해당되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 이건 보상금이니까
보니까 돈을 받고 나가는 사람 중에서 보상금에 관한 문제를 다툴 때, 또 마찬가지로 휴업이다 폐업이다 이것도 보상금 이외에 또 다른 간접 손실 보상, 또 자녀지에 대한 보상금, 또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 절차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 분들은 어떻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이런 어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에 따른 보상, 폐업에 따른 보상, 자녀지에 따른 요 토지가 같이 붙어 있을 때의 이용률과 이만큼 잘렸을 때 이용률에 관한 감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보상금. 여기는 대상 지역 안에서 토지를 대가를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용위원회 가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각이 나오면 그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되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순서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수용위원회를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기각 결정이 났을 때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함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한다는 이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되는 건 대상 지역 밖에서 간접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자, 손실보상 저랑 함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인해 시행으로 인해 종래 관행어업권자, 그러니까 뭐야,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못 잡게 된 거죠. 간척이라는 건 그 지역을 바다에서 육지로 바꾸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관행어업자, 이거 관습법상 권리로서 인정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물고기를 못 잡게 됐으니까 땅을 팔고 나가나 또는 거기가 매립돼 갖고 더 이상 물고기 못 잡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인수면 매립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 면허 고시 후 매립공사가 시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해가, 이거 지금 많이 나왔어요. 실질적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계획만 가지고 매립공사가 실시될 거예요 라는 예정만 가지고는 아직은 손실보상이 있다, 손실보상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하겠다. 이거 너무나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못 잡게 돼서 더 이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됐으니까 직업을 잃은 게 되고, 이름으로써 휴업보상이다 폐업보상 똑같은 거예요. 어찌됐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나타나는 이러한 보상금이다. 자, 두 번째,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 관한 합의. 자, 일단 협의 요거 나오면 강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 절차로 보고 여기는 민사 영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 사경제 주체로서 해가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사경제 주체로서 협의. 자, 수용 절차도 협의 강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설에 근거한 사법 절차로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1번도 맞고 2번도 맞네요. 3번 볼게요.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을 하는 자, 물고기 못 잡게 된 것도 폐업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대상지역 안에서. 하지만 대상지역 이거는 밖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밖에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빨간색.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보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수용위원회 가서 수용 청구를 하고, 수용 청구를 안 받아주면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형식성 당사자 소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 법률, 이거 토지보상법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재결 절차가 수용위원회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용위원회, 이걸 우선적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걸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바로 안 되죠. 이걸 하고 기각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를 간다? 이거 안 받아줘요. 왜냐면 대상지역 밖에서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건축, 건물 등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번이 절차상 잘못된 지문이었다. 그래요. 1, 2, 3 세 가지 논점 중에 세 번째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로 나오죠. 또 자녀지. 대상지역 밖이라는 거. 아까 토지 중에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 남은 그걸 자녀지. 이거는 그 수용 때문에 당연히 이용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건 당연히 기대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거예요. 휴업 폐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용 청구를 맞아. 여기 수용위원회 가서 우선 청구하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아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해서, 기각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불법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누구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피고로 해야 된다. 아주 정상적으로 나왔잖아요. 3번, 4번.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4번에 여러분한테 힌트 지문을 함께 준 거예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대상이 여러분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7급이든 5급이든 관계없어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첫 번째,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보상금 재결, 이 재결 금액이 불만일 때 나타나고요. 또 요 조금 전에 했던 자녀지, 조금 전에 했던 요 대상 지역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하천법상 하천부지 편입에 관한, 이럴 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문제가 나옵니다. 딱 4가지에서만 나와요. 판례. 이런 거 좀 암기해 놓고 문제 풀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무한한 바다의 세계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딱 이거 나옵니다 라고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에 해당되는, 물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자, 정리 잘해야 되는 그 한 주 쫀쫀하고 끈끈하고 딱
딱딱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20일 월요일 매일매일 행정법 살펴봤어요. 내일도 오실 거죠? 어렵다고 또 안 오시면 안 돼요. 자, 내일 매일매일 행정법 이령쌤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